네, 하나만 돌려보세요. 그냥 가서 붙어버립니다. 착! 가서 붙어버리거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게 음과 양의 원리거든. 그래서 가장 아군일 수가 있고, 가장 아군이 여차하면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사주의 이치입니다. 사주 보면 그렇잖아요. 사주에 보면은 병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살인범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이 도둑놈 때문에 평상시 뭐가 안 되느냐면 돈이 안 돼. 우리 보면 급제가 남아있어. 급제가 있어가지고 일간이 감목 같으면은 급제 옆에 도둑놈이 하나 남아있어서 이 사람은 이는 사주에 예를 들어 자기가 감목인데 을목이 하나 남아있으면 돈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느 날 운에서 경금이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이때 우리가 수수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운 나쁘면 살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니까 죽일 살자. 그런데 이거는 을경합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알지만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도둑놈이 살인범을 그 시기 공을 크게 세웁니다. 누구 덕에? 평상시 자기 돈을 빼먹고 있던 이 죽일 놈이 오히려 도둑놈을 잡아서 살인범을 잡아서 자기가 직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없어지는데 그때는 늘 애매기는 이 도둑놈도 없어지고 살인범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놈이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공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얻어요? 귀를 얻고 부를 얻는 거라.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쭉 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분노가 잘 없지. 분노. 화날 이유가 없더라. 왜요? 자기 사주, 자기 운대가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 팔자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땜으로 넘어가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보면 액땜했다 생각해라. 그 말은 말로만 액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나면은 실제로 액땜했다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통합니다. TV에 분명히 나오는데 2년 전인가 같은 집에 도둑과 강도가 같은 날 같이 들어왔어. 도둑하고 강도? 그렇지.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 사람 팔자에는 그날이 뭐 어떤 때요? 일진이 아주 안 좋을 때지. 아주 안 좋을 때인데 도둑과 그러니까 급제와 살이 같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월에서 살이 급제가 들었는데 살까지 같이 들어온 그날이. 그런데 도둑과 강도가 한 집에 같은 날 들어와서 둘이서 나발이 싸움을 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서. 이거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방송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존심 문제니까 죽기 살기 싸움에 주인이 그 경찰에 그 전화를 해서 둘 다 잡혔습니다. 그 집에서.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이 살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보면요. 간호사들만 쫙 와. 그 날에 따라서요. 살이 많아. 예. 간호사들만 와. 어느 날 되면요. 전부 이혼이나 사별한 여자들만 와. 그날. 초등학교 선생님만 단체로 쫙 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용사들이 또 단체로 올 때가 있네. 서로 아는지도 아는데 그냥 보면 전부 다 뭐 미용사예요. 그날. 예, 일진이. 그리고 제가 기가 차서 제 책 쓰면서 한 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은 50 넘은 처녀들이 왔어요. 그 당시 50이 넘은 처녀들이 왔는데 똑같이 뭐 때문에 왔을까? 저 언제 결혼합니까? 그래서 이거 적어놨습니다. 미대 교수가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있었고, 또 미술학원 원장이 있었어.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이 50이 넘은 처녀인데 자기들이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서로 몰라. 그냥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다 같이 저 결혼 언제 합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셋 다 공통점이 뭐예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참, 야, 이런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정말 존재한다고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얼토당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애를 먹일 때도 있어요. 실제 일진이 존재하느냐? 예, 일진이 존재합니다. 그날 하루에 일진이 존재합니다. 일진이. 오랜만에 있는 친구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왜? 비겁이 들어서 합을 할 때예요.
일지 합할 때야. 예? 일지 합을 할 때 누가 들어와요? 오랜만에 친구가 그날 들어오는 시기야. 일진도 합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가 하냐면 일진이 하하 시끄럽겠네. 예, 제가요 하루 딱 쉰 적이 있습니다. 월도 안 좋고 일도 딱 안 좋아. 그래서 출근 안 했어. 손님들 오시거든. 내 몸이 안 좋다 그러고 하지 마라. 전화가 왔어. 집에 있는데. 실제 사실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사주 카페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 아, 큰일 났다. 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데 이 밑에서 2층에 사주 카페라고 있었어요. 우리 선배 하나 선배 와가지고 행패를 뿌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네 행패 뿌리지. 내 선수이지. 네 나중에 내 후배가 오거든. 네 후배 만나서 한번 그 이야기 해봐라. 네 그 말 나오는가. 그래서 했다 그래. 제가 알아. 그럼 뭐예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말이야? 와서 대신 싸움 좀 해달라 이 말이야. 애 좀 잡아달라고 이놈 딱 잡아서. 그 제가 제 일진을 알잖아. 이거 하면 이거 대형 사고 나는데 이거. 그 알았다고. 우리 보통 때 성질 같으면 바로 그냥 택시 타고 날아가는데 상황이 야, 이 가면은 이게 보통 이게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다시 오는 게 누구냐 그러더래. 하여튼 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2시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안 와도 되겠다고 사과하러 왔더라. 이게 지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제가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하도 별난 애들이 많고 이러니까 유명하단 말이야. 가니까 가면은 다 부서지는 게야. 응? 아니까 다시 찾아와서 누구냐고 막 그랬어. 다시 와. 아, 이야기하니까 올라와서 사과했다고 사과하고 이야기하니까 안 와도 되겠다. 괜히 오면은 또 시끄러워지니까 안 와도 된다 그러거든. 우리는 대신 그런 거 정의의 사도니까 아멘 그 꼴 못 보거든요.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제가 2시간 늦춘 게 맞는 거예요. 왜냐 가면 사단이 크게 나는데 그 낮이 갔으면 제 성질이 딱 일단은 난리가 났어요. 조용해져 버려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나가는 거야. 출근을 늦게. 때가 있다고. 그 때도 일진이 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면 참 신기하다. 참, 저 어떻게 이게 적어도 23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왜 지금도 맞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참 신기하다고.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다 이겁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건 뭐 저도 이게 불안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이렇다고 내가 알아 내가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안다고 무슨 말을 지금 나한테 지어 내가 거짓말해도 내가 당신 그 마음 다 알아 이거야 알아. 신기하지? 농담일 것 같아 내가? 농담이 아니라 가지고 논다고. 손님 하나 들으면 가지고 놀 정도는 되지. 딱 보면 안다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는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응?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지? 네, 재밌지.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 살았는지 안다고 하시니까. 어디 살았는지. 신기한 게 아니고 돌지.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 폼 잡고 오는 사람들 바로 그때부터 가요. 우리 그 공부한 선수들 뭐 30대 36, 7대가 공부를 했는데 왜 가지고 결혼 못해 그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제가 결혼을 못한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알지. 이래가지고 결혼 안 돼.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울다가 나중에는 저도 공부하면 선생님처럼 이거 알 수 있어. 아, 그러면 알지. 내가 무슨 신을 받았나.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글자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무슨 신보고 하느냐고. 글자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그게 실제 그렇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무에서 살았어요. 아니죠. 그 배우자 궁 자체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운에서 지금 안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결혼 못 한다고. 남자하고 인연 없고 결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아, 여자분 아니에요? 와가지고 우는 거야. 뚝뚝 눈물 흘리고. 제가 결혼 못한 걸 어떻게 아시냐고. 나이가 36, 7 막 이렇게 되는데 왜 어떻게 아냐고. 왜냐하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습니까?
희박한데 딱 앞으로 주어지는 게 몇 년 있다. 요때 들어오면은 숨도 쉬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때 지나면 없어요? 또 없어. 낚시터에 가면은 고기가 물때 들어올 때 고기 들어옵니다. 교수님 보셨죠? 그 프로 낚시 혹시 TV 보십니까? 안 봅니까? 프로들 가거든요. 프로 연맹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 모시고 간다고. 왜냐면 낚시 프로그램에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 낚시 TV에. 보셨죠? 세 사람이 갔는데 셋 다 허탕하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아. 대상. 때가 아니라서. 고기가 없어 가니까 물때가 고기가 없다예요. 고기가 없으니까 안 잡히잖아요. 물때가 맞으니까요. 나중에 고기를 잡았는데 쿨러가 넘쳐 그 고기 잡는 통이 있잖아요. 그 쿨러가 넘치니까 고기를 더 중단해야 되는 게 왜냐면 넣으니까 올라오고 그러니까 금방 쿨러가 차니까 이제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고 수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예. 어디 가서 내가 남쪽에 있을 때 고기가 굉장히 많다고 낚시할 때 가다고 따라갔단 말이야. 그날 따라갔을 때는 허탕 쳤거든. 그 전에 갔을 때는 많이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저 밑에 뭐 꼬시래기 가는 거 낚싯대도 안 가지고 가고 한 300마리 잡았어요. 낚싯대도 안 들고 아무것도 장비 없이 그냥 갔는데 고기를. 그러니까 뭐 게레치 새끼 이야기하는. 그 꼬시래기 요만한 게 맛있습니다. 살이 오돌토돌해요. 점이 전박이. 예, 맞습니다. 그 게레치 새끼. 예. 그 어떻게 잡냐 하면은 갔는데 사람들이 막 낚시를 막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왜 낚싯대에 보면 막 떨어진 게 있는가? 응? 낚시 좀 하다 낚시줄 떨어진 거 있죠. 그 줄 연결해 가지고 그 지렁이 있는 거 잡았는데 떠지니까 보니까 고기가 샥하네. 물만 고기가 있는. 예.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 고기가 꽉 찼어. 그래서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기들이 그 입감 뭐 먹으려고 서로 먹으려고 막 올라와. 눈으로 보고 잡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입감을 요렇게 끼웠다가 입감 끼우고 하기도 싫으니까 입감을 여기다 꼬아. 여기 조금만 나. 좀몇 마리, 두 마리 걸려 들어오겠다. 예, 막 같이 오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뭐 고기가 여기 좀 작잖아요. 큰 고기 쪽으로 끌고 가서 얘 잡아보려고. 그냥 막 갔는데 고기 너무 많이 잡히니까 후배가 가서 그 옆에 가서 플라스틱 그 바켓이라 그럽니까? 플라스틱 바켓 큰 거. 그걸 하나 사와가지고 아예 거기다 또 담았어요. 그 3명이서 잡았는데 진짜 한 300마리 새까맣게 잡았어. 이게 들기 어려워. 공간하고 시간이 맞아요. 네. 같은 그게 장소에도 그게 안 잡힐 안 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들고는 금방 잡았으니까 들고는 횟집에 갔죠. 횟집에 가서 우리가 이걸 잡았는데 이 썰고 횟값 다 주고 우리 줄 거는 50마리만 주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 우리 다 주는 거 맞죠? 예, 같이 쉬라고. 왜냐면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3명이서 소주 한 잔 먹는데 50마리만 하면 떡을 치죠. 그래서 50마리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횟감 쓴 것까지 다 줄게. 여기 장만하는 거 술값 다 내고 하니까 정말이냐 그래. 아 정말이라니까. 쏘가만 사는. 자기는 50마리 주고 한 250마리 정도는 자기들이 공짜잖아요. 자기들 팔 수도 있으니까. 자꾸 진짜야. 그래서 횟감하고 다 주고 왔다고. 그렇게 잡힙니다. 그게 때라고요, 때.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라. 그 때가 우리가 사주에서 말하는 것도 흐름입니다. 운입니다, 운. 이 운때가 언제부터 이 운이 제대로 좋아지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기 위한 전초 작업들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패턴들을 좀 알아야 운때가 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어떤 일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이유로 돈을 벌었냐. 여러 가지가 있다. 돈을 벌었다. 그럼 한 가지 이유는 관이 들어왔다. 관이 들어오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앞세워서 남편 덕에 부자가 된 거예요. 또 남자가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대관. 관은 어디? 정부공사 같은 거. 예, 정부공사인데 또 어떤 경우 또 관이 되느냐 하면은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돼? 구청 같은데 시청 앞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시기가. 그때 그렇게 찾아가면은 공무원들이 와 입감이 공무원 입감이야. 공무원용 입감이 딱 붙은 시기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돈을 다 흘려주고 하는 거야. 우리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사람의 그 식상운입니다. 상관 소문난 집 이는 운이 좋으니까 맛은 아주 그냥 없는데도 실망 많이 하잖아요. 문전 성시를 이룬 거야. 왜? 아니 이 사람 문대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세상은 실력대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늘 하는 이야기.
그러면 서울법대 1등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2등은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이 그렇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뛰어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조직의 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운이 나쁘면은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방에 운 나쁘면 나가 떨어지고 운 좋으면은 얼치기 덩치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친구들이 봐도 좀 무능한데 이상하게 진급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운빨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이고 사주 구성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운빨이 좋냐? 이걸 찾아내야지. 운이 좋냐? 자, 이게 합하는 기운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합이 되는데 이 천간의 합의 기능들을 차례대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를 쭉 해보면요. 이렇게 됐다. 이것은 서로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갑, 기 그렇습니까? 합, 화, 토. 원래 방식은 갑기, 합해서 새로운 토기운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요게 예전 쓰던 방식인데 이걸 진오행, 참오행으로 바뀌었다. 기운이, 오행의 기운들이 서로 얼버무려져서 또 새로운 기운을 하나 창조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갑기합토라는 기운에 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책 속에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왜 갑기합토인지. 뒤쪽에 보면은 그렇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십간의 합은 다섯째의 진토에 이르러서 화기의 원신이 나타나게 되므로 갑기년에서는 갑자로부터 다섯 번째 월이 무진월이 되니 토로 화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토에 무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래서 요게 이제 옛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기가 합해서 토가 되느냐 요 원리인데 요 원리는 지금 요거 해놓고 한 번만 결합 순수만 보시면 그럽니다. 결합 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 번째 요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을경 합화금 그럽니다. 을경 합화금. 우리 합금 이렇게 오는데 실제는 합해서 화했다. 새로운 기운으로 화자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기운으로 변화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운과 이 기운이 서로 합해가지고 새롭게 기운이 되었다. 고추장과 된장이 만나서 뭐가 됐다? 막장이 됐다. 응? 그러면 막장하고 고추장하고 같을까? No. 막장하고 된장하고 같을까? No.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또 기운이 되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병신, 합화, 수. 그 다음에 정임, 합, 화, 목. 그 다음에 무게, 합, 화, 화. 그래서 보통을 이을 때 우리 스님도 그렇게 이으셨죠. 갑기합토, 을경합금. 네. 그죠? 정의만모. 정확하게는 합화입니다. 예, 합화의 원리가 진오행이라 그래서 새로운 오행. 원래 오행이 있는데 아시죠? 하나의 오행으로 있다가 두 개의 기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오행으로 탄생된 것. 그것을 두고 옛날에는 진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오행. 그러면은 오늘은 천간의 합충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되죠? 천간은 자, 충은 반드시 어떻게 됐다? 같은 것끼리 만나야 충돌한다.
극도 같은 극끼리 만나야 극을 한다. 합은 반드시 음과 양, 또 내지는 양과 음은, 그래서 서로 다른 기운끼리 만나야 합을 한다. 그 이치는 여기 보시면 이거 음이잖아, 그죠? 음양이 서로 표시가 다르다. 틀림없이 양음이나 음양이나 양음이나 음양이나 양음이나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합을 할 수가 있다. 요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음양이 하나씩 결합을 해서 새로운 오행을 하나씩 탄생을 시키는데, 이 새롭게 하나씩 오행이 탄생된 것을 두고 진오행이라고 한다. 참 진짜 새로운 참으로 새로 기운들끼리 서로 합해서 진짜 오행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진오행입니다. 진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그냥 쓰는 우리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런 거는 정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두 개의 글자가, 두 개의 기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운을 형성한 것을 두고는 뭐라고 한다? 진오행이라. 그래서 정오행과 진오행이 사주에는 존재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요거는 합기능만 남아있고 잔재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갑기, 합화, 토로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합기능만 남아있더라. 예, 그렇게 됐는데. 서로 바뀌었다가 안 된다고? 예, 안 바뀐 겁니다. 각자의 그 오행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화됐거든요. 그렇죠. 화되니까 없어졌는데 새로운 오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체계는 바뀐 겁니다. 언제? 송나라 때부터. 이것도 있어요. 송나라, 왜냐 그러면은 목성 중심으로 보던 체계에서 태양 중심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체계를 확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게, 이게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정확하게 명리학의 아류를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데, 왜 명리학의 아류를 공부하는데 맞느냐? 이게 아류가 1000년 정도 오면서 갈고 닦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겁니다. 아류인데도 예를 들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허가 의술인이 한 1000년 정도 손님을 상대해 갖고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론은 모르는데 하여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론은 이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낫게 해주는 거죠. 그 이치입니다. 지금 그럼 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합은 합 기능은 있으나 변화했다라고 보진 않고 그냥 합만 보는 거예요. 합해졌다, 묶였다. 변화, 토로나 진오행을 안 본다. 그렇죠. 합 묶였다. 묶여서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었다 보지 않고 묶였다라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연으로 보던 기운을 일로 바꿔 버렸으니까 바뀌다 보니까 이 체계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이거 보면은 이거 공부해가지고 도사 흉내 내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게, 아류를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합기능만 인정하고. 그렇죠. 없다고요. 딱 묶여버리네. 그렇죠. 그리고 일간에 합을 한다. 그건 옛날에는 다 일간도 합도 하고 모든 기능이 다 있었어. 언제까지? 당나라 때까지는. 그러다가 당나라 때까지 있다가 당나라 때 들어온 오성수를 보고는 저렇게 맞춰야 되겠다 이러고 목성 중심에 보던 방식을 버리고 태양 중심으로, 별자리 중심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틀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있던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아류가 만들어진 명리학이 지금의 자평 명리학입니다. 일비주. 근데 이걸 가지고 보면서 도사흉내를 내니까 저도 우습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 예. 송나라 때부터 이 자평 선생이 나타나면서부터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 모티브가 된 것은 송나라 때에 베딕 점성술이 들어온 거예요. 밀성 점학, 점학. 베딕 점성술이, 서양의 점성술이 들어오면서 태양 중심으로 보는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동안에는 목성 중심이 보다가 이거 태양 중심이 희한하게 뭔가 맞아떨어지니까 이거 아닌 모양이다. 체계를 바꿔버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끌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보려 그러면은 옛날에 보던 방식하고 지금에 보던 방식을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한 번씩 간혹씩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대충 그거는 합니다. 감은 잡을 때 옛날 방식과 지금 방식을 같이 붙여서 감안은 하고는 봅니다. 감안은 하는데 거의 모든 책이 다
저를 저렇게 파도를 해놨는데, 그죠? 그렇죠. 이게 개념을 모르고 적어놨는 거예요. 적어놨고 그렇게 사주풀이가 안 맞게 돼 있지. 그래서 이게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웃겨가지고 제 기능을 서로 못하네. 그러니까 학문을 보면 변천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변천사를 모르면은 그냥 지금 하는 게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학문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변혁을 거쳤고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변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걸 봐. 저번에 제가 그 글 올리는 거 보면 있을 거예요. 목성이 왜 목성 중심으로 보는 거에 대한 답이 나오느냐. 나와 있다고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왜 그걸 안 받느냐.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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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네. 이런 목석이란 뜻으로 맞습니까?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게 원리가 이 들어있다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적어갔을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거요. 책 제목이. 보세요. 고건 한데 세자에 그죠? 회시자의 소신체이다. 네. 이건 뭡니까? 이런 목성 네. 맞죠? 세자에 그 옛날에 1900년 전에 오고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다 있다니까요. 이게 문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 이 글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누구 거냐 우리 조상님이 쓰던 글씨들이야. 글 체계고 이걸 공부를 안 해? 네? 응? 장래가 밝은 이걸 공부를 안 해? 보세요 이게 동감인지 이거 보세요. 응? 했었죠. 예. 예? 옛날에 쓰 예. 뜻이다. 그렇죠. 보세요. 음양을 모두 거쳐 12개월에 한 차씩 간다. 내가 너네 집갈때 길을 안 예? 12개월에 한 차씩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12개월에 마다 목성이 하나씩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12번 되면은 뭐예요? 11.861일로 나와 있지 여기는. 그래 되면 이렇게 된다고. 다 있다니까. 보라고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그 역사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글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체계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체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게 절대 아니다라고요. 다 나와 있다고요. 저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 한자 전문가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앞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렇지. 이분이 어디 여기 서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중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장님? 여기 김준연이라는 선생님인데 연 못할 때 대자리 연자 이거라고. 이게 완전 이거 전문가가 쓰신 글이에요. 전문가가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이것만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이거로 박사로 받은 분이 쓰신 내용에 들어 있다고 이게 다. 응?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체계가 이 체계가 사실은 무너져 버린 거라. 그게 우리 지금 말하면은 뭐 저기 지금 말하면 1900년 전 같으면은 그때면 당나라 같으면은 당나라 때 같으면 언제예요? 900년도잖아. 900년도에 체계하고 1900년 전 체계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그 시기에 들어온 게 당나라 때 들어온 게 서양의 베딕 점성술이다. 점성술이 들어오니까 이게 목성 중심으로 보던 체계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태양 중심으로 보면서 이런 아류들이 이제 발생이 돼 버린 거죠. 이제 기존 체계가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던 방식 그대로를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게 나오면 에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는 핀트가 중심이 바뀌어 버렸는데 중심이 이동했는데 예전 방식하고 똑같은 중심으로 봐버리면 이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중심대로 또 따라가는 게 바뀐 중심으로 보면서 옛날 걸 그냥 봐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날 고정 방식 한 개
지금 바뀐 방식 한 게 두 개를 놓고 두 개를 같이 붙여야 돼. 이거 근데 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없네.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이 두 개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꾸 이제 그 리바이즈드 에디션이라고 예, 예. 한문이라는 게 예, 예.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그 뭐지 좌평 예, 예. 잡혀. 하신 게 예. 다 하여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갖고 있던 걸 맞습니다. 리바이즈를 하는 그 예, 예. 사실 옛날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역사는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저희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옛날에 이분이 공부하셔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이거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것을 고집해야 되겠냐 해서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항상 심판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교수님 말씀은 맞겠다. 근데 만약에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지금 논문을 쓰려면 이제 다 알아야죠.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얘기 썼는데 뭐 이 책에는 어떻고 해서 어떤 계기로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박사학위 논문 가장 의미 있게 쓰려면 뭘 써야 돼요? 산명학에서 자평명리학으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이게 박사학위 논문 짱이지. 그러면은 이 역사가 변천 과정부터 쓸 것이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쓰던 책에 그 다음에 왜 소실이 되었는지 그 소실된 것과 그때 옛날 체계대로 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체계로 보면 어떤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관계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뻔히 나와 있으니까 문헌이 다 나와 있고 좌평 선생님 이후에는 또 다른 리바이즈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이론이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왜냐면 그 밑에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면 한 1000년 정도 왔잖아요. 2300년 전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1000년 전일 거라니까 누군가가 한 또 200년 정도 지나면은 또 새로운 또 이론을 하나 또 누군가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제 막연하게. 근데 그때 되면은 옛날에 뭐더라 자평명리학을 우리나라에 홍보를 최고로 많이 한 해도짱 선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야매였다. 막 200년 후에 누군가가 제 논문을 보고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러겠지. 막. 아니면 이제 해도 선생님 뭔가를 알아내시면 해도 명리학이 그러겠죠. 좀 새로운 거, 아,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갈기갈기 찢어놓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또 학문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정말 에러로 잘못 봤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걸 보는 것이 기준이 조금 약했다. 뭐 이런 게 나오겠지. 이론 깼더니 어떤 대적할 만한 이론 못 나온 거지. 네. 그걸 이제 뭐 새로운 이론 더 나와서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향후 한 50년까지 걱정 없어. 한 50년까지. 향후 최소한 50년까지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내가 교만과 경솔로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이러한 이게 더 가죠. 그렇죠. 이러한 패턴을 찾아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이 패턴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지금 의식하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진수함 씨는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찾아낸 거죠. 그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찾아내시죠. 신호총 사부님이지. 손님들께 찾아낸 거지. 이렇게 이런 책이 있냐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없고 이런 체계가 말로만 뭔가 있는 줄 알지 이걸 없었잖아요. 냉정하게 지지와 천간에 대한 칼 같은 답을 갖다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이야기하면 처음에 미친놈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붙여보면 딱 맞아. 실제로 붙여보면 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날 이야기해 책을 들어가면 다 엉터리라고. 왜냐 그러면 안 맞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명락을 이렇게 책을 저술을 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그 식자들이라 그죠. 그렇죠. 진희 선생이나 누구야 심효청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 청대에 국무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주원장이는요. 주원장이는 일본 놈들이 이거 갖고 와서 자기들은 다 가져가고 우리 거는 이렇게 미신하고 만들어. 근데 아부터 가져가는 이런 전부 우리 거 다 가져간 거야. 그렇죠. 아부태산도 원래 의사거든요. 우리 걸 다 가져간 거야. 그게 의사인데 그분도 같이 없다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렇지. 소중하니까 이제 안 주는 거지. 근데 지금 하면은 일본말만 할 줄 알고 나하고 1년만 공부하면 일본 가면 다 깨. 도장 깨기가 다 깨.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 절대로. 이 패턴을 절대로 밝힌 사람이 없었다고. 이 역사상. 이거 역사상. 우리 심혜점 선생님도 이렇게는 안 적어놨거든, 저처럼. 왜냐면 이분도 보면은 주가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재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주만 되고 손님 잡고 날마다 저보다 사주를 많이 봤을까요? 아니지. 저는 프로 아니에요, 프로. 프로 중에 프로. 프로를 만드는 프로인데, 이분은 이론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론. 그리고 그 이론 중에는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풀이는 없어. 물론 제가 평생을 해도 이분 바닥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이분이 저보다는 사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그 옛날에 지체 높은 분이 크고 한날 손님들 사주 봐주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머리가 천재니까 그런 기본 이론 바탕 자체는 베이스를 완벽하게 딱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 봐야 내가 평생 따라가도 뭐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손님 상대하는 실전에서 나를 못 따라오지. 어떻게 생각해? 멋있네요. 응. 왜? 그분은 이게 현업이 아니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먹고 하면은 내가 골로 가지. 내가 천만다행한 게 운이 정말 좋다는 게, 만약에 이러한 패턴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학과에서 진짜 SKY 출신들의 그 학과에서 이걸 제대로 연구했다면 난 쓸 자리도 없어. 이게 오늘날 이게 뭘 써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행스럽게 아직은 좀 어두운 시절이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 왜 여기 보면 서울대 출신의 박사님들 많이 와. 아실 거야, 아빠도. 그런데 그분들께서 한창 젊은 시절에 이걸 연구를 했었다면 난 쓸 자리가 없지.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운이 좋으시다는. 그게 운빨이라.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맞죠? 병원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진급을 하는데 이상한 분이 진급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반대로 돼요. 반대로. 실제 그렇죠.